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증시 상황 짚어보는 먼저 증시 프리즘 시간입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코스피 상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외국인이 일주일째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멀게만 느껴지던 2,500선이 코앞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코스피가 2,497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3,700억 원가량 자금을 넣으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미국 달러 강세 기조가 줄며 외국인의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2원 가까이 내려 1,300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간밤 나스닥에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특히 네이버가 2% 하락했습니다. 실적 때문인데 자세한 내용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인 매출이 분리된 후 네이버가 처음으로 분기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몸집만 커졌을 뿐입니다.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16.4%로 3.7%포인트 낮아져 수익성 개선에 실패했습니다.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증가가 독이 된 겁니다. 네이버의 총급여 상승률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왔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인건비는 11.7% 증가했습니다. 커지는 우려에 김남선 CFO는 컨퍼런스 콜에서 인건비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네이버는 올해 연봉 지원 10%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연봉 지원을 2020년 5%, 작년에는 7% 늘렸는데 증가폭이 오히려 더 커진 겁니다. 게다가 네이버 노조가 계열사 연봉 인상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만큼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 결제액에 따른 리워드 증가, 콘텐츠 부문의 해외 마케팅 비용 확대 역시 악화된 이익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정적 상황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콘텐츠 매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비용 구조상 이익을 내기 쉽지 않고 마케팅비 효율화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작가 정산비라던가 만화를 유통하는 거에 대해서 다 지불을 제 매출에 연동해서 나가는 매출비가 많기 때문에 콘텐츠 구조로 많이 시프트를 할수록 하반기에도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네이버 주가는 5일 2.38%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매출은 사상 최대인데 수익성은 좀 걱정이네요. 대부분 기업들이 사실 최근에 수익성 위기를 겪고 있긴 합니다. 다시 우리 증시 전반으로 돌아볼까요? 박 기자, 외국인의 이 사자 랠리가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일 텐데요. 오늘 밤이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될 미국의 7월 고용 동향 보고서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연준은 그간 강력한 노동시장을 근거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이에 따라 연준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월가에선 지난달 비농업 고용지표 전망치가 25만 명으로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둔화가 걱정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오늘 밤 고용지표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고 그 이후에 주목해봐야 할 지표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증권가에서 이달 가장 긴장하고 있는 지표가 바로 현지 시간 10일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시장에선 전달 9%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가 8%대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크게 내린다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돼서 증시 회복세가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목해봐야 할 증시 일정 또 뭐가 있습니까? 네, 10일에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언팩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 우리 시간 12일에는 MSCI 분기 리뷰가 예정돼 있는데 이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번 MSCI 8월 분기 리뷰에서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약 940억 원가량의 패시브 수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10일과 11일, 양일간 소카가 공모 청약에 돌입합니다. 소카는 유니콘 특례 상장으로 코스피에 입성하는 1호 기업인데요. 오늘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을 마쳤고 9일 공모가가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약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유안타증권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IPO 시장이 최근 다시금 살아나는 모양새인데 소카가 불씨를 지필지 아니면 다시 시장을 냉각시킬지 주목해보셔야겠습니다.
IPO 기업들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 등 방산주의 실적과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주, 또 크래프톤과 넷마블 등 게임주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실적 예고편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방산주 중 한국항공우주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가량 줄고 LIG 넥스원의 경우 33%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텔레콤은 매출액과 순이익은 줄지만 영업이익은 17%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달 10일 첫 생일을 맞는 크래프톤, 이튿날인 11일 2분기 성적표를 공개하는데요. 1년 새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 실적이 잘 나와주면 좋겠는데 증권사 추정치 보시면 2분기 내지는 또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